이 사연은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한 가족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푸르른 하늘과 매서운 바람이 공존하던 4월의 어느 날, 은자는 마지막 짐 상자를 새 아파트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64세 나이에 다시 이사라니. 삶은 참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지요. 은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단지 내 놀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매일 저 놀이터에서 손자 민준이와 함께하게 될 터였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에 은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안도감도 은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수진에게 은자의 결정은 구제주와도 같았을 테니까요. 괜찮아. 우리 민준이 보는 게 내가 더 좋은걸.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손자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어왔습니다. 나무 액자 속에 민준이는 활짝 웃고 있었죠. 내 살배기의 순수한 미소를 보고 있자니 은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사의 피로가 순간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수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회사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승진까지 노려야 했죠. 은자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대견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은자의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문득 은자의 머릿속에 자신의 젊은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은자도 꿈이 있었지만 시집살이와 육아에 치여 포기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래서인지 며느리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민준이 데리고 오면 되지. 우리 손자 밥 먹이는 거, 놀아주는 거 다 내가 할게. 은자의 말에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부터 수진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은자가 민준을 돌봐주기로 한 것이지요. 온전히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은자의 시대와 달리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였습니다. 은자는 그 현실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다음 날 은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이 올 시간이 다가오자 설레는 마음에 자꾸만 시계를 확인했지요. 정확히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준이가 은자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작은 몸이 전해주는 온기가 은자의 심장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수지는 민준의 가방을 건네며 일정을 설명했어요. 어머니, 저는 8시쯤 올게요. 민준이 저녁은 제가 챙겨놓은 반찬으로 해주세요. 수진이 떠나고 은자와 민준이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은자는 오랜만에 느끼는 육아의 기쁨에 젖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시간이 줄어들 것이란 사실도 은자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가족을 위한 일이니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진이 은자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표정에서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은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 주말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지만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 괜찮아. 우리 민준이랑 놀이공원이라도 다녀올게. 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자는 자신의 희생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불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손주를 돌보는 도우미로 전락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은자는 그 생각을 곧바로 털어냈습니다. 모든 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시간은 흘러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은자의 일상은 완전히 민준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죠. 평일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물론
주말까지 민준이를 돌보는 일이 그녀의 주요 임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손자와의 시간이 이제는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아침, 은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죠. 어머니, 오늘도 민준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회의가 잡혔거든요. 은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죠.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중요한 회의예요. 승진이 걸린 프레젠테이션이라서 준비를 더 해야 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동창회 모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은자의 손가락은 무거웠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지난 2달간 은자의 개인 일정은 모두 민준이를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알았어. 민준이 데려와. 전화를 끊은 후 은자는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힘들었던가요? 아니,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은자 자신의 아이였고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 했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이가 은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바쁜 듯 서둘러 민준을 맡기고 떠났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도 부탁드릴게요. 6시쯤 데리러 올게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자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대견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듯한 느낌에 서운함이 깃들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놀이터 가자.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요청에 은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었지요. 은자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했어요. 오늘도 쉼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돌아온 후 은자는 민준에게 점심을 차려주었어요.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은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한 친구들이 보낸 사진이었지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더 먹을래. 민준의 목소리에 은자는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아이의 그릇에 밥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상보다 민준의 요구가 우선이었죠. 저녁이 되고 민준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은자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는 에너지가 넘쳤지만 64세 몸은 그 에너지를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민준이의 끝없는 요구에 은자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수진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와서 데려가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 민준을 데리러 왔을 때는 이미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은 거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수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와 실망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다음 주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팀 프로젝트가 있어서. 은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가자. 할머니 안녕. 민준이가 은자에게 키스를 하고 떠난 후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어요. 은자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것이 아닌 시간으로 채워졌다는 생각에 공허함이 밀려왔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은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는데 이렇게 희생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웠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손자를 위한 일이니까.
은자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분노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불씨가 타오를지 아니면 은자의 인내로 꺼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날 은자의 집에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들뜬 표정이었죠. 은자는 그 모습에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응시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신경 써서 한 듯했고 옷차림도 한결 밝은 색이었죠.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나 보이는 거야? 은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2장의 티켓을 꺼냈어요. 저희 부부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남편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혀서 부부 동반 여행 티켓을 받았거든요. 은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이 승진한 것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여행이라 벌써 예감이 좋지 않았죠. 그래, 축하한다. 어디로 가는데? 일본이요. 오사카, 교토, 도쿄를 일주일 동안 돌아볼 예정이에요. 수진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일주일이라. 일주일 내내 민준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말인데, 역시나 은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수진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민준이를 어머니께 맡겨도 될까요? 일주일만요. 정말 중요한 여행이라서. 은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미 지친 상태였지만 또 한 번 희생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4살배기 아이를 돌보는 것은 60대 중반의 은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일주일이라 좀 힘들 것 같은데. 은자의 망설임에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은자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고. 민준이가 가장 편안해하는 곳이 어머니 집이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매우 좋아했고 은자의 집을 제 집처럼 편안하게 여겼죠. 은자는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수한 웃음을 위해서라면. 알았어. 일주일 정도야 어떻게든 해볼게.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것처럼 밝아졌죠. 그 모습을 보니 은자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겠지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옷과 장난감은 제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 수진이 기쁜 마음으로 설명을 계속하는 동안 은자의 머릿속에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신도 오랫동안 여행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은자는 반쯤은 농담으로 반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여행을 간다면 손자도 돌볼 수 있고 자신도 오랜만에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고 입술이 일직선으로 변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자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찌른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은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은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수진이 그런 말을 한 건지. 수진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깨닫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회사에서 부부만 초대하는 거라서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하지만 이미 화살은 날아가 관역에 꽂힌 후였습니다. 은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어요. 가족이 아니라니. 그동안 희생하고 도와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손자를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어준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래, 난 가족이 아니지.
은자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쓰라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 말이 잘못됐어요. 당연히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시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은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 소외감, 그리고 이제는 배신감까지 복합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됐어. 민준이 맡겨. 잘 돌볼게. 은자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수지는 미안한 마음에 여러 번 사과했지만 은자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수진의 진심 그리고 아마도 아들의 생각이기도 할 테니까요. 수진이 떠난 후 은자는 창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결혼, 출산, 아들의 성장,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 모두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자신의 마음을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은자는 단 1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지요. 새벽녘 은자는 조용히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장난감, 아이의 사진들, 그리고 손자를 위해 준비해둔 작은 옷가지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가족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뭘까?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빛이 은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피곤해 보였죠. 주름진 눈가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쓸쓸함이 머물러 있었어요. 64세 나이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어. 은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아온 10년 동안 은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은자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주 내내 은자는 민준을 돌봤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수진의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관계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과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휴가의 즐거움으로 환하게 빛났지요. 은자는 민준을 깨끗이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후 수진에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니? 은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내면에는 이미 결별의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지만 은자의 귀에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렸어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있어. 은자의 갑작스러운 말에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나, 이 아파트 팔기로 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해외여행 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 어머니, 혹시 제가 한 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사과드려요. 그건 실수였어요.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 가족이세요. 은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내 진심은 들었어. 괜찮아. 화내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삶을 찾고 싶을 뿐이야. 수지는 당혹스러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자의 결정이 자신의 말 실수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없으면. 은자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귀여운 손자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민준이는 내가 키워야 해. 난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을 뿐, 진짜 부모는 너희잖아. 그날 이후 은자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매매가 성사되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혼자 지내기에 충분했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고 주변에는 공원과 문화센터가 있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좋았죠. 이사 날 아들과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도 함께였죠. 아이는 할머니가 떠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새로운 집이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지금껏 아들은 은자와 수진 사이의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직장일로 바빴던 탓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머니의 결정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응, 이게 내 선택이야. 너희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은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눈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단단한 결심뿐이었죠. 할머니, 어디가? 민준의 순진한 질문에 방 안의 어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자가 무릎을 꿇고 손자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여기 살 거야. 민준이도 놀러 와도 돼. 하지만 매일은 못 만날 거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자의 마음도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은자는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오피스텔의 창문을 활짝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부터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죠. 다음 날부터 은자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관심 있던 신앙송 수업에 등록했고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비로소 자신의 꿈과 취미에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읽으면 그게 바로 신앙송입니다. 신앙송 선생님의 말에 은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가요? 이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할 시간이었습니다. 제시도정 영플라티드 내러티브 프로그레션 포 이모셔널 패멀리 드라머 챕터 12초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시어머니 은자가 며느리 수진의 부탁으로 손자 민준을 돌보기 위해 아파트로 이사오는 장면. 처음에는 기쁘게 손자를 돌보지만 점차 자신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느낌. 2장 은자의 개인 시간이 계속 줄어들며 수진이 은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상황. 동창회 모임을 취소하고 민준을 돌보게 되는 은자의 심리적 부담이 커짐. 3장 수진이 해외여행을 간다며 일주일 동안 민준을 맡아달라고 부탁함. 은자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라고 농담 섞인 제안을 하자 수진이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상처 주는 말을 함. 4장 상처받은 은자가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함. 신앙송 수업과 봉사활동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함. 겨울이 성큼 다가온 11월, 수지는 점점 민준을 혼자 돌보는 것에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서둘러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를 데려와 저녁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주말에도 쉴 틈 없이 민준의 놀이와 교육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지쳤어.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재우고 난 후에 고요함 속에서 수지는 문득 은자가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은자가 있어서
모든 게 수월했지요. 어머님께 너무 심했나 봐. 남편의 말에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이제야 온전히 깨닫고 있었죠. 다음 날 수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은자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3개월 만에 방문이었어요. 그동안 몇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은자는 항상 짧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때라고 느꼈지요. 오피스텔 앞에 선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의 이중고가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은자의 목소리에 수진은 긴장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자는 편안한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어요. 얼굴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고 눈빛에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자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안으로 들였어요. 오피스텔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시집들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지요. 앉아. 은자의 짧은 한마디에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은자는 맞은편에 앉아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도 마실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지요. 정말 죄송해요. 제 말이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몰랐어요.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 가족이십니다. 수진의 사과에 은자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했어요. 이미 그녀의 마음에는 단단한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잘 지내? 은자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당황했어요. 사과에 대한 반응을 기대했는데 은자는 마치 남일처럼 손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어머니를 많이 찾아요. 자기 전에도 할머니 언제 와? 하고 물어보곤 해요. 은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곧 다시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고 전해. 수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은자의 냉담한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민준이도 남편도 저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수진의 간절한 호소에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우린 가족이 아니잖아. 은자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수진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지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그동안 너희를 위해 내 시간을 다 내어주었어. 민준이를 위해, 너를 위해, 아들을 위해.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은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지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니?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아. 은자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뿌옇게 흐려진 시선으로 은자를 바라보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미안해요. 그땐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머니 없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은자는 수진의 솔직한 고백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어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았어. 신앙송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지. 내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자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육아 도우미 정도로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잊지는 말아주세요. 특히 민준이를.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요. 은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순수한 웃음, 작은 손의 온기.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가봐. 나도 더 생각해 볼게. 은자의 말에 수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어요. 수진이 떠난 후 은자는 창가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처와 새로운 삶에 대한 애착이 충돌했습니다. 신앙송 시집을 집어든 은자는 한 편의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용서에 관한 시였습니다. 말없이 시구를 읊조리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은자의 신앙송 모임 장면. 은자가 가족에 관한 시를 낭송하며 성찰하는 모습. 수진이 은자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장면. 민준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묻는 장면. 6장. 12월에 첫 눈이 내리던 날, 은자는 신앙송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세련된 카페의 한쪽 공간이 문학 동호회를 위해 마련되어 있었지요. 창가에 앉은 은자는 하늘에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세상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가족이라는 주제로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동호회 회장의 말에 은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 그 단어는 이제 은자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지요.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상처가 뒤엉킨 감정들이었어요. 은자님,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다른 주제의 시를 준비해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낭송하겠습니다. 은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요. 이 시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왔어요. 특히 민준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날로 커졌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일어나 모임 중앙으로 나섰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은자의 목소리가 점점 감정을 담아가며 시를 읊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나는 엄마가 나에게 다녀오마 하고 뒤돌아서던 모습이 내 눈에 밟혀. 시를 마치자 카페는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은자의 낭송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모두가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은자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시를 선택하셨나요? 회장의 질문에 은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란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요. 저에겐 손자가 있는데 요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은자의 고백에 회원들은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은자의 어깨를 토닥였고 다른 이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죠.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도 가족이죠. 옆자리 회원의 말에 은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족은 정말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단지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타인일 뿐일까요?
신앙송 모임이 끝난 후 은자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어요. 수진의 말에 상처받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지만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편 수진의 집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녁을 먹다가 문득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와? 수진은 민준의 질문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듣는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할머니는 지금 다른 집에서 살고 있어. 나중에 보자고 하셨어. 민준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 민준의 작은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책감이 일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말 실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다시 한번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를 재운 후 수진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수진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자가 떠난 후 그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속에 생긴 공허함이었지요. 이제야 은자가 단순한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는 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삶을 희생하셨는데 그런 어머니께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다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자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단순한 문자로는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문득 은자의 신앙송 모임에 대해 생각났습니다. 은자가 언제 모임에 참석하는지 기억해 두었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를 만나봐야겠어요. 수진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준의 방으로 가 아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오늘 할머니 보러 갈래?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수진은 오랜만에 민준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오후 은자는 평소처럼 신앙송 모임을 마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가늘게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그녀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은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주저없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지요.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은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의 순수한 고백에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꼭 안으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표현했어요. 수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여정입니다. 때로는 상처 입히고 때로는 치유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지요. 은자는 민준을 안은 채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은자의 오피스텔 앞에 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손으로는 민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수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정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이야? 민준의 순진한 질문에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할머니 집이야.
오늘 할머니께 우리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말해주자. 수진의 손가락이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의 몇 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지요. 문이 열리고 은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카페 앞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이제 공식적인 방문이었어요. 은자의 눈이 먼저 민준을 발견하고 잠시 반짝였지만 곧 평소의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찾아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두를 드렸어요. 오피스텔 안은 따뜻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은자에게 평온을 가져다 준 듯 했지요. 할머니, 민준이 주저없이 은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은자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무릎을 굽혀 손자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잘 지냈어? 은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어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손자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지요. 할머니, 나 새 장난감 생겼어요. 보여드릴까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보여줘. 민준이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내는 동안 수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더 활기차고 어딘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은자의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달랐지요.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어머님을 생각하며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교한 수공예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뒷면에는 소중한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어머니와의 시간은 항상 제게 가장 소중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한 말,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은자는 시계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도 여러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상처, 그리움, 용서, 사랑.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3개월은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은자는 천천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물이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이전과 달리 수진의 사과에는 깊은 반성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와요. 민준의 천진난만한 외침이 방 안의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은자와 수진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어요. 민준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그립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민준아. 은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품에 안았어요.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은자의 마음속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민준의 질문에 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자유로운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의 눈빛에서 그녀는 진정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어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은자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자주 만날 수는 있어. 내 시간도 존중받으면서 말이야. 수진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번졌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이었어요. 물론이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할게요. 다만,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은자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은자도 팔을 들어 수진을 안았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은자는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지. 민준이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오피스텔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함께 먹어요.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해드릴게요. 수진의 제안에 은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하지만 내일은 내 신앙송 모임이 있으니 그건 지켜야 해. 수진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머니의 일정을 존중할게요. 앞으로는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봐요. 은자, 수진, 그리고 민주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화해의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한 결말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가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겨울은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지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던 3월, 은자의 생활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주 이틀은 수진의 집에서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나 당연시되는 도움이 아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민준이 유치원 참관 수업이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 수진은 은자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부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은자는 달력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내 신앙송 발표회가 있어. 참관 수업이 몇 시지? 오전 10시예요. 어머니 발표회는 언제인가요? 오후 2시에 시작해. 시간은 괜찮을 것 같네. 은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도 환하게 웃었어요. 서로의 일정을 존중하는 대화는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되었지요. 민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요즘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은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자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더욱 균형 잡힌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민준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신만의 시간과 취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신 것이 정말 감사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머니의 시간과 노력에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실수로 우리 모두가 상처받았지요.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나도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내 한계를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 그러다 보니 결국 폭발해버린 거야. 은자의 고백에 수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진의 질문에 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오피스텔에서 계속 살 거야. 그곳에서 내 시간을 가지며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민준이를 봐줄 수 있어. 화요일과 목요일 어떨까? 수지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가장 바쁜 날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머니께서 민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셔서 저녁까지 봐주시면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주말에는 가끔 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은자의 제안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은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은자는 미소 지으며 수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임을 두 사람 모두 깨닫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약속대로 은자는 민준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공원을 거닐며 봄의 기운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저기 꽃 피었어요. 민준이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은자는 손자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미소 지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개나리야. 봄이 왔다는 신호지. 은자는 민준을 안아 올려 꽃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은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듯 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은자는 문득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손자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선택한 시간이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준이 은자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자는 행복을 느꼈지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바로 이런 소소한 순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 수진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은자는 민준이 잘 먹고 숙제도 마쳤다고 알려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오늘 중요한 회의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수진의 감사 인사에 은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도움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로 여겨지고 있었지요. 민준아, 할머니께 뭐라고 말해야지? 수진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은자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은자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민준이랑 시간 보내는 거 좋아. 집을 나서기 전 은자는 수진과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올게. 그리고 주말에는 시 낭송회에 민준이도 데려오면 어떨까? 아이들을 위한 시간도 있어. 은자의 제안에 수진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에게 문학적 감수성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성장해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말 은자의 신앙송 발표회장에는 수진과 민준,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은자가 무대에 올라 시를 낭송할 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지요.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되찾은 기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가족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그들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민주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낭송 정말 멋있었어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은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너희가 와줘서 기뻤어. 봄 햇살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갈등과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품고 있었지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은자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가장 아픈 상처가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지다니. 봄바람이 불어오는 공원에서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찾은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오해는 풀리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